자, 오늘은 우리 수거비 가지고선 시를 한번 써볼 건데, 여러분, 와, 벌써 63만이네요. 미쳤네.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거비가 엄청 업데이트가 많았죠. 저희가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뭐 좀 아쉬운 부분도 많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서, 최근에는 GPT-4, 이 느낌표를 그 앞에다가 쓰고 질문을 하면, GPT-4 기능도 한 10건 정도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을 했고, 그 최근에는 검색 기능이라고 해서 이 물음표를 붙여 넣으면 이 뭐 예를 들어 벚꽃 개화식이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링크로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추가돼서 뭐 이쁜 얼룩소 그려줘 뭐 드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거를 또 그림까지 표현을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뭐 비즈 버전도 출시를 하면서 다각도로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사업 전개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거비만 이용해서 이 시 한 편을 짓고 그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로맨틱한 시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시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삼국지에 그 조비, 그리고 이제 조식이라고 해서 이 시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의 칠보시를 좀 참고해가지고 내용을 써보려고 하고요. 이건 좀 이따 좀 더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은 삶의 의지. 요새 뭐 사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우리가 스즈메의 이야기도 좀 다루긴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거를 잃은 뭐 중년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막 진짜 막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무너져 있으면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시를 좀 써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파워를 좀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 개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하러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실습을 하러 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수거비를 딱 키면 이 말하는 창 옆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설명 같은 게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대화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뜨고, 지금 그 그림 그리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업스케치 베타 신청을 누르고 여기에 동의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시를 한 편 작성해줘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하시면 GPT 3.5 옛날 버전으로 이제 답변을 주고요. 이 앞에 이제 느낌표를 붙여서 질문을 하면 GPT-4 기준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뭔가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텐데 아마 10건 정도 무료로 제공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할 거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이제 로맨틱한 시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느낌표를 쓰고 제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는 시를 써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나왔습니다. 빛나는 별처럼 찾아온 이 사랑, 마음속 깊은 곳에 파도치는 감정,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의 기적.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게 마음에 들면 여기 보팅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얘가 학습하는 데 또 도움을 주는 건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드백을 주고, 제가 처음에 작성한 시를 활용하되 제가 이걸 편지에다가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듬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프롬프트를 제대로 못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겁이 편지에 작성할 내용으로 다듬어 줘라고 하니까 편지 글로 써줬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위 글을 활용해서 시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명령어를 잘못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사랑의 시작은 꿈 같은 우연이었죠. 하지만 이젠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 줄게요. 아까 거보다 좀 더 담백하면서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뭐 여러분이 편지에다가 쓰실 분은 편지에다 써도 되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뭐 여기 워드 파일에 옮겨도 되지만 저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시 형식을 제가 시를 쓸 그 형식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아,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요거는 잠깐 여기다가는 제목을 쓰고 자, 여기다가 저는 이 글을 붙여 넣겠습니다.
글을 붙여 넣을 거고 지금 제목이 없으니까 뭔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수거비한테 제목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위시에 제목을 창작해 달라고 하고 5가지 정도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인연 뭐 이렇게 쫙 있는데 뭐 사랑의 약속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사랑의 약속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시를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글씨체 같은 거는 나중에 바꿔볼게요. 글씨는 뭐 이렇게 주화체로 그냥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바꿀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번에 한번 요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시를 참고해서 잘 어울릴 만한 배경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는 얘가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네요. 얘가 아직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나 봐요. 그러면 뭐 고백하는 느낌의 뭐 배경 이미지를 그려줘. 제가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되는지 볼게요. 수거비가. 이 위에 있는 시를 일단 복사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여기다 붙여넣고 쉬프트 엔터를 치면 밑에 글을 더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해 볼게요. 위에 작성한 시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그려줘. 오, 여러분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이미지를 요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요런 식으로 보여줬고, 제가 파스텔 톤 보라색과 노란색을 활용해서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한 번 더 주문을 해볼게요. 위에 이미지도 괜찮긴 하지만, 좋아요. 이것도 지금 괜찮은데, 그런데 나무 말고 사랑스러운 연인의 이미지가 들어간 작품으로 그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9대 16 비율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우리는 저장을 할 수 있죠. 요 이미지를 제가 다운로드에다가 저장을 하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시 사랑의 약속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할 거죠. 이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아들들이죠. 조비와 조식의 시를 참고해가지고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의 시를 써주라고 이제 주문을 할 건데 이 칠보시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에 조조가 있죠. 이 조조가 중원을 어쨌든 통일을 하고 본인의 이제 자식인 조비와 조식 누구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지 사실 생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죠. 당시 조식에게는 근처에는 뭐 양수, 그다음에 순욱이라고 하는 그 초대 공신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식 옆에서 이 친구가 워낙 머리가 좋고 뛰어나니까 후계자로 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첫째 아들이 이제 조비가 있는데 그 옆에는 가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기도 하고 이 촉이 굉장히 좋죠. 트렌드를 빨리 보고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어쨌든 또 한 명의 참모가 붙어서 뭐 배틀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비가 아버지의 눈에 잘 들어가지고 위왕의 자리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조식이 뭐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난을 뭐 주변에 있는 정의 같은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막 이빨 털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조비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비도 주변 신하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조식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네가 당대 최고의 뭔가 시인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식한테 본인이 7걸음을 걷기 전에 시 한 편을 완성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비가 낸 문제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두 소가 서로 이제 싸우는데 이 두 마리의 소가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이제 구덩이로 떨어져서 지는 거예요. 그 죽는 거를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 있죠. 그거를 소라든지 구덩이에 떨어져 죽었다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7걸음을 걷는 사이에 너가 시를 한 편 읊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를 지금으로 가져오면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그 그냥 랩 배틀을 하는 건데 바로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던져주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랩을 만들어야 돼요. 완벽한 그 랩을 한 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식이 보시는 것처럼 고깃 덩어리의 다툼을 가지고선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시를 적어요. 그런데 조비가 물론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내가 7걸음을 좀 늦게 뗐어. 이번에는 이 형제 관계를 묘사하는 시를 지어라. 뭐 이게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조식의 명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요거죠. 콩을 태워 콩을 삶으니 솥 속에 콩이 울고 있구나. 본래는 한 뿌리에서 났건만 급하게 삶아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어머니를 두고 태어난 어떻게 보면 콩 두 개가 조비와 조식 그 외에 이제 형제들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삶고 볶아대니까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이 울고 있다. 우리가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닥달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잘 돌려서 형제 간의 갈등 상황을 이제 표현을 했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비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울었다고 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 어머니인 변 씨가 뛰어나와 가지고 어찌 그 아우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느냐라고 하죠. 그래도 이제 그 동생에 대한 약간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고 그 제가 알기로는 왕자의 관직은 내려놓게 하고 그 수도에서 벗어나게 지방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칠보시의 이야기인데 요걸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칠보시를 검색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머스크 형이 이 칠보시를 트위터에 띄운 적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게 동양에서만 유명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삼국지에 대한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머스크 형도 알 정도니까. 이 언제 올렸냐면요. 머스크 형이 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던 시점에 올렸다고 해요. 거의 1200달러를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도지코인을 밀고 있었는데 도지코인의 킬러라고 해서 이제 시바이누 코인, 민 코인이 하나 또 등장했죠. 그때 약간 재밌게 이 형이 요런 식으로 콩 볶는 칠보시를 올렸고 그 위에 약간 인류애라는 단어를 같이 써가지고 올렸다고 하는데 뭐 이게 중국 쪽에 당시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이게 미국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중국에 좀 더 잘 보이면서 회원 유치를 하기 위한 뭐 전략이다. 뭐 코인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이 띄우기 위한 전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잠깐 잡설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실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형제 간의 갈등을 표시하는 건데, 자, 이번에는 형제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시를 작성을 해줘. 여기 조건이 있는데, 형제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고, 갈등, 화해 같은 단어도 쓰면 안 돼. 자연물을 비유해서 자유롭게 창작하되, 조식의 칠보시를 참고해서 작성해줘. 이렇게 하니까, 빨리 나왔네요. 두 나무가 높게 자라서 한쪽은 해를 많이 받고 다른 한쪽은 그늘에 가려져서 자꾸만 질투하고 분노를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시 두 편을 작성을 해달라고 할게요. 제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시는 형제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건데, 형제 단어 쓰지 말고, 자연물을 비유하고, 형식은 조식의 칠보시. 그 두 번째 시도 똑같은데 동물로 빗대서 작성하고 형식은 서양의 시인인 빅토르 위고의 스타일로 작성해줘.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첫 번째 시. 하늘의 길을 내리고 바람은 소리 없이 불어. 한쪽 나무는 물을 많이 넣고 다른 한쪽 나무는 건조해져서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의 시선으로 걸었어요. 이건 약간 좀 별론데? 이건 약간 별로인 것 같고 두 번째 시. 하나는 검은색의 털이 가졌고 다른 나무는 흰색의 털이 가졌어요. 서로가 눈을 밝혀서 서로를 원망하고 분노했어요. 쉬는 상태에서 빼면서 서로를 다시 바라봤을 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럴 때 오히려 제가 너무 복잡하게 했나?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GPT-4를 써보겠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표현한 시를 한 편 작성해줘. 두 개의 불이 함께 모였어요. 강물은 그들 사이를 갈라서 흘러요. 흔들은 매끈하게 닦여지고 다른 도저. 번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어둠을 쑤셨답니다. 야, 차라리 이게 낫네. 이게 좀 더 심플하긴 하네. 근데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뭐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면 되겠죠. 마지막 시에 잘 어울릴 배경 이미지를 그려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좋은데 제가 위 그림을 시집에 넣을 예정이야. 조금 더 동화적인 느낌으로 그려줄 수 있어?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두 번째 뭐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PPT에다가 옮겨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완성한 거 보여드리면 요 두 개의 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희생과 용서, 요게 이제 빅토르 위고 스타일로 제가 그린 거고, 그다음 맨 처음에 조식 스타일로 만든 해와 그늘, 요런 식으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요 고양이 그림이 저는 귀엽네요. 고양이로 풀어내는 게 좀 귀엽고, 이렇게 벌써 여러분 지금 작품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왔어요. 마지막 거 하나 반복이긴 한데, 이제 삶의 의지와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써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처음에 느낌표 넣고 써줘. 스타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해서 전송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왔네요. 좋은데 갑자기 셰익스피어가 들어가니까 좀 그러네. 제가 지금 쓴 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다 비슷한데 여기서는 셰익스피어의 스타일로 작성해줘라고 했는데 제가 셰익스피어의 스타일을 참고하되 시 형식으로 작성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짧게 나오네요. 위 시의 제목을 제가 5가지 정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여정으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위시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그려줘. 근데 이거 한번 느낌표를 앞에 붙여봤거든요. 좀 더 다르게 나오려나?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아주 진짜 불태웠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 GPT죠. 이 트랜스포머가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롬프트를 좀 더 명확하게 넣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파이어맨 같은 거 좋아서 그냥 써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까지 작업을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PT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총 5개의 시를 벌써 지었고, 와, 이런 식이면은 뭐 시집 한 편 내는 거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가 이 로맨틱한 시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시작은 꿈 같은 우연이고, 이제 서로 알았고, 그래서 전달해서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 하자는 약속을 이 순간,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게요. 사랑해요. 이런 시고, 이제 두 번째에는 형제 간의 갈등 관련된 시를 우리가 한 3개나 써봤죠. 이제 첫 번째 거는 조식의 시를 활용했는데 돌로 얘가 치환을 해서 해줬고, 두 번째 시는 고양이들. 와, 이미지가 너무 귀엽게 나왔죠. 너무 사랑스럽게 나왔는데 희생과 용서라고 해서 고양이의 이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얘가 나름 간접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면서 이걸 은유했다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사실 요 해와 그늘의 이미지는 좀 촌스럽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원색의 대비가 강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도 뭔가 우애를 쌓고 나중에 화해하는, 분노에서 화해하는 이런 구조로 얘가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많이 질문을 하고 구체화하시면은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요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작업했으니까 마지막은 뭔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도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한번 간단하게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여정, 실수의 순간, 잃어버린 그림자, 운명의 손길이 차가운 어둠에 적셔 중년인의 운명,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 그러나 불꽃처럼 타오르는 의지로 삶을 다시 찾아 도전의 길을 걷겠다. 빛, 빛 잃은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험난한 길을 딛고 가리라 다짐하다. 그대의 의지 불길처럼 높이 솟구친다. 희망이라는 봄날을 기다리며 다시 태어난 중년인의 삶은 빛난다. 도전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셰익스피어의 정열이 그대와 함께하여 용기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리라. 그대의 삶 끝없는 열정으로 빛나리. 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걸 굳이 중년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 다듬으면 또 한편에 뭔가 힘이 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수거비를 썼어요. 수거비가 S컵이고 이게 카카오톡 GPT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 챗 GPT인데 수거비만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작업을 했거든요. 뭐 미드저니도 사용하지 않았고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에 달리2 같은 생성형 그림 AI를 쓰지도 않았고 챗 GPT의 물론 기능을 활용했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이트에 가서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카톡으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작업을 했죠. 진짜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넣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벌써 63만이 넘어가니까 뭐 100만도 돌파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의미 있는 서비스인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아수겁은 더큐먼트, 그다음에 웹, 이건 아마 챗 GPT 같은 웹사이트를 이제 별도로 또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장인분들이 특히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슬랙이라는 툴이 있죠. 뭐 네이트홈 같은 걸 쓰거나 뭐 카톡을 쓰시는 분들 잔디 같은 툴을 쓰기도 하지만 가장 글로벌하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슬랙인데 이 슬랙 툴에까지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이제 답변을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주 고퀄로 나오지도 않고 또 아무래도 카카오톡 답변 형식이 이렇게 돼 있는 카카오톡 답변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한된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뭐 아수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GPT 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우리 이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시간이나 비용을 아껴주는 거니까 잘 성장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주변에 퍼뜨렸으면 좋겠네요. 뭐 이상으로 수거비 활용해가지고 100% 수거비만 활용해서 시 만들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여러분도 한번 뭐 시가 됐던 소설이 됐건 수거비 활용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요게 이제 수거비는 크레딧이 좀 있어가지고 이 건수가 좀 제한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곧 시작되는데 또 일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푹 주무시고 다음 주도 신나게 화이팅 하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이. 뿅.